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화면을 보시면 맨 위쪽에 모든 다른 프로그램들이 그렇듯이 제목 표시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메뉴들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위쪽과 왼쪽에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지금 화면이 작아서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키워보면 가려져 있는 메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메뉴 패널들을 이동하여서 위치를 옮기실 수도 있고요. 다시 제자리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맨 위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도킹 해제를 통해서 이렇게 메뉴를 창으로 띄어서 사이즈를 조절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요. 처음 그대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러한 화면 구성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은 생김새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패널과 탭들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우리가 앞으로 모델링을 해서 채워나갈 화면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확인한 위쪽과 왼쪽 그리고 아래쪽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는 타임라인 그리고 보시면 재생 버튼 앞으로 프레임의 이동 뒷 프레임의 이동 동영상 화면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생김새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화면을 보시면 이처럼 제목 표시 있죠? 그 밑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메뉴들은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더 많은 메뉴가 폴 다운 된다고 해서 폴 다운 메뉴바라고도 합니다. 저희는 그냥 메뉴바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처럼 파일, 편집, 생성하기, 선택 등등 해서 마지막에 도움말까지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맨 처음의 메뉴는 대부분 파일과 편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맨 끝에 윈도우나 도움말 역시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파일 메뉴를 살펴볼 텐데요. 파일 메뉴는 말 그대로 파일을 다루는 메뉴들이 모아져 있겠죠. 새로운 작업을 열 수 있는 새 작업 메뉴, 작업했던 파일을 열 수 있는 열기, 그리고 작업했던 파일을 닫는 닫기,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등의 메뉴가 모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편집 메뉴를 살펴보시면 지금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취소 버튼, 다시 실행하는 재실행, 그 외에 잘라내기나 복사같이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모여 있는 메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집 메뉴를 통해서 오브젝트는 물론이고 점, 선, 면 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성하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역시 다른 메뉴와 동일하게 풀다운 메뉴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브젝트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라는 것은 객체라는 것을 말하는데 객체는 사각형 또는 점 모든 하나하나를 오브젝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 메뉴 역시 서브로 풀다운 메뉴가 뜨게 되는데 이런 오브젝트에 관련된 사항들을 모아놓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택하기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선택은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 모여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라이브 선택, 사각형 선택, 올가미 선택, 직선 선택, 그 외에도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택 메뉴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모델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한 편집할 때 선택을 하지 못하면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서 눈썹만, 코, 입 이것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못하면 편집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툴 메뉴가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툴은 말 그대로 도구라는 뜻입니다. 이 툴 메뉴에는 여러 가지 도구와 관련된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도구는 툴 메뉴뿐만 아니라 화면 바깥에 위쪽이나 옆쪽에도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도구들은 우리가 보통 더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 바깥에 꺼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메뉴들이 이 툴 메뉴 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가이드 툴, 라이팅 툴, 작업면과 관련된 도구라든가 이동, 크기 회전 등에 대한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이나 크기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툴들이 모두 모여져 있는 메뉴가 바로 툴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메쉬, 스냅, 애니메이트, 시뮬레이트, 렌더링, 머그라프, 캐릭터, 플러그인, 스크립트 등 많은 메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메뉴라는 건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래쪽에 패널이나 탭 등을 수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움말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메뉴겠죠. 이런 메뉴들이 모아져 있고요. 이런 메뉴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하니까 모든 메뉴들은 사용할 때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풀다운 메뉴바들이 저하고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시네마 코드의 버전이나 설치 형태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3D 뷰라는 화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화면을 채워나가게 될 겁니다. 이 화면을 Additive View라고 하죠. 이 화면이 바로 여러가지 3D 객체 작업 공간입니다. 이 Additive View는 씬 내에 포함된 모든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폴리곤이라든가 카메라, 라이트 등을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버튼을 활성화시키시게 되면 이렇게 3D 뷰나 윗면, 오른쪽, 정면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하나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로 쉐이딩, 가로 쉐이딩, 고로 쉐이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로 쉐이딩이라고 할 건데요. 이렇게 씬에 있는 모든 광원을 포함해서 쉐이딩 하는 것을 포함해서 고로 쉐이딩, 그리고 디폴트 광원만 하는 것을 퀵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로 쉐이딩이나 퀵 쉐이딩 또는 와이드 프레임 등 여러 가지 씬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Additive View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카메라 메뉴를 통해서 3D 뷰, 평행, 왼쪽, 오른쪽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옆에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메뉴 보시면 고로 쉐이딩, 퀵 쉐이딩, 와이어 프레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 뷰의 위쪽에 보시면 메뉴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메뉴를 에디트 메뉴라고 부릅니다. 이 에디트 메뉴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에디터 뷰에서의 작업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뷰, 카메라, 디스플레이,
옵션, 필터, 패널 이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들을 통해서 카메라의 위치 선택이나 오브젝트의 모습, 그리고 에디터 뷰 화면의 개수, 그리고 화면 구성에 대한 설정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에디터 뷰에 딸린 메뉴라고 보시면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브젝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제가 우선 간단하게 큐브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큐브를 클릭하시고 생성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오브젝트 매니저에 큐브라는 글자가 뜨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나오는 부분을 오브젝트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사용되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나타내고 이런 오브젝트들에 대한 계층 구조를 설정하고 결합시키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오브젝트에 대한 탭에 대한 설정을 한다던가 오브젝트에 이름을 부여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오브젝트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방금 전 배운 오브젝트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오브젝트 속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큐브 오브젝트의 속성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큐브의 X 사이즈, Y 사이즈, Z 사이즈 등의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그먼트라고 하는 면의 개수였이 하나씩이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처럼 오브젝트나 툴의 속성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외에도 화이픈 옵셋, 서브 디비전의 세기를 바꾸거나 에디티브에서 오브젝트가 보이는 상태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한 크기, 반경, 그리고 좌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번에 확인할 부분은 왼쪽에 위치, 사이즈, 회전 등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코디네이터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서 위치값과 사이즈값, 회전값 등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해당 필드에 각각 수치를 입력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객체가 선택된 상황에서 한번 위치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Z값을 50으로 바꾸고 적용을 클릭하면 이렇게 큐브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사이즈 역시 X값을 500으로 변경하고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디네이터 매니저에서는 위치나 사이즈, 회전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보시면은 생성하기, 편집, 기능, 텍스처 등이 나와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매터리얼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매터리얼이란 재질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드러운 재질이나 거칠은 재질, 울퉁불퉁한 재질, 이런 같은 모든 재질을 매터리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모델링이 첫 번째지만 오브젝트에 재질을 입혀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매터리얼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색상을 준다거나 재질을 준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좀 전에 잠깐 봤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도구들을 위쪽에 있는 도구를 커맨드 그룹, 왼쪽에 있는 그룹을 커맨드 팔레트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툴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쪽 커맨드 그룹에는 취소라던가 재실행, 라이브 선택, 이동, 크기, 회전 등의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왼쪽 툴 보시면 커맨드 팔레트 부분에는 모델, 텍스처, 작업면, 포인트 등등의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선택된 오브젝트의 포인트나 폴리건 엣지 등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시킬 수 있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간단하게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이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애니메이션 컨트롤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시간을 설정하거나 프레임을 이동하거나 또는 키프레임을 생성하거나 재생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